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의 경제어불성설 주인공은 중소기업 핵심 기술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켜주겠다고 선언한 중기벤처부 박영선 장관이 또다시 선정되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우리나라의 법이 미비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10배에 해당하는, 피해액의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입증 책임 전환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피해액의,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어떤 범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의 경우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오래전에 도입이 됐고, 사실은 지금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때 이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 징벌적 손해배상은 외국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전사고가 있고 그럴 때 경제적인 피해 이상의 정신적인 피해 등을 널리 보상을 해서 위험한 일들, 위험한 상품들이 거래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 또는 다른 경제적 피해 이상을 보상받게 하려고 하는 제도들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를 다른 데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배율을 10배로 높이겠다. 그래서 10억짜리 기술 탈취에 손해가 났다고 생각하면 100억을 물려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입증 책임 전환 제도를 도입한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버든 오브 프루프라고 합니다. 어떤 범죄가 일어난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형사소송이나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있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은 형사인 경우에 검찰이 원고가 되고 형사 피의자가 이제 피고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피고가 확정 판결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원고가 피고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입증 책임 전환 제도는 뭐냐 하면, A라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B라고 하는 대기업에 의해서 기술이 탈취됐다 그러면, A라는 기업이 B라는 대기업이 내 기술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러면 B라고 하는 대기업은 나는 기술을 탈취해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무죄를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나는 유죄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을 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증전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한테 무죄를 입증할 책임을 법정에서 지우고, 그 무죄를 입증하지 않으면 유죄라고 단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이유를 중소기업부가 그간 다 통계를 모아서 보니 2018년에 따르면 최근 5년에 5,410억 원에 하는 피해액의 규모가 있다라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연간 1,100억 원에 해당하는 기술 탈취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허청에 의하면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무죄율은 23.4%로 형사사건의 1.47%의 16배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사실만 가지고 법이 미비해서 기술이 탈취되는데도 법정에 가면 다 무죄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쉽게 얘기하면 기술 영업비밀 침해로 그 제소가 된 사람들 중에, 기업 중에 100명이 기소가 되면 그 중에 23명은 무죄고 77명이 이제 유죄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서 16배 이르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법이 미비해서 입증하기가 유죄를 판결하기 어려운 건지, 아니면 기술 탈취 아닌 건데도 마구 기술 탈취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기벤처부는 후자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이게 법이 물러터져 가지고 잘못돼 있어서 또는 원고한테 불리한 법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인터넷에 보면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욕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어떤 포스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삼성에 10년간 마우스패드를 납품하던 마우스패드 업체다. 그런데 3년 전에 삼성이 일방적으로 거래 중지를 결정을 해서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어서 지금 힘들게 살아오고 있다. 매출의 90%를 차지하던 삼성의 거래 중지는 나쁘고 망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직원 다 내보내고 아내와 함께 저녁까지 일을 해도 부채는 줄지 않고 있고, 애들은 늘 보지 못하니까 애들은 게임만 한다. 새로운 거래처를 몇 군데 뚫고 간신히 운영하고 있지만 이대로 오래 못 갈 것 같다. 마우스패드가 저가이고 부가가치가 낮아서 수량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경기 탓에 주문이 없다. 경쟁업체도 많은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싸구려 마우스패드 때문에 더욱 힘들다.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신제품 자동치약 짤순이는 매번 대기업 유통에서 판매 확정까지 갔다 좌절되었다. 품질이 우수하면 그만큼 단가를 높여줘야 하는데 싸구려 중국 제품과 비교하며 가격을 낮추라고 한다. 정말 살기 힘들다.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애들에게도 미안하다. 이재명이 경선 승리했다면 그나마 나라에 대한 희망이라도 갖게 되었을 텐데 그것마저 안 돼서 좌절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안 돼서 지금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이분 얘기가 뭘까요? 삼성은 나를 위해서 한 번 거래했으면 절대 거래선을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방적 거래 중지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몰려 힘들게 살고 있다. 매출 90% 차지하는 대기업의 거래 중지는 망하라는 말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매출 90%를 일으켜주는 삼성이 여태 먹여 살려줬다는 얘기죠. 그럼 고마워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품질이 우수하면 단가를 높여줘야 되는데 중국 제품과 비교하며 가격을 낮추라고 한다. 품질이 본인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면 우수한 건가요? 그리고 사는 사람이 싼 제품이 있는데 더 비싸게 사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의 기술 탈취론이고 재벌이 가격 후려치게 했다는 주장들입니다. 사업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죠. 여기서 보면 교황님이 먹고 갔던 파주 프로방스 베이커리에 마늘빵 키스링이 있는데 이게 2년간 2억 원의 비용을 들여 100만 명의 시식 테스트를 거쳐 개발한 특허 제품인데요. 근데 국내 최대 제빵업체 매장에서 비슷한 빵을 내놨습니다. 설마 대기업이 이 빵을 따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 참담한 시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카드 뉴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포 시장에 빅히트를 쳤던 경진식품의 꾸이메는 다른 회사가 꾸이꾸이, 꽃게랑꾸이, 다른 이름으로 막 내놨고요. IT 업계도 비슷한 거 해서 우리가 코피 올려가면서 만든 건데 이름같이 똑같이 하고, 작은 개척이 만들었는데 유명 메신저에서도 비슷한 기능이 있고, 이런 거, 그래서 논란이 돼서 대기업한테 물어보니까 널리 알려진 기술일 뿐 특허라 말할 수 없다라고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을 한다고 그럽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아이디어 베끼기 논란,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어떻다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중기벤처부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온 국민은 다 대기업은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이디어는 여관에서 보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중소기업이 찾아내고 애를 썼다는 아이디어 대부분도 다 누군가로부터 베끼고 조금씩 수정한 것이지 오리지널 아이디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 같은 거에는 웬만해서는 특허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특허 안 냈다고 밥 짓는 걸 특허를 낼 수 있을까요? 떡 만드는 걸 특허 낼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자기의 사업 못하는 걸 툭하면 대기업 비난을 하고 대기업이 베껴서 그렇다, 기술 탈취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술 탈취할까요? 2016년부터 이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 기껏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탈출했다고 해서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것은 5건입니다. 5건 중에서도 과징금을 받은 거는 딱 한 건입니다. 1,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중기부가 연 1,100억 원의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금액에다가 자기 직원이 경쟁회사, 대기업이 아니라 경쟁회사로 가면서 기업 비밀을 빼돌려 갔다. 중국으로 가서 빼돌려 갔다는 금액을 다 합친 겁니다. 그런데 앞에 같이 중기부가 기술 탈취에 관한 금액이 5년간에 5,400억이 된다 그러면 이게 다 대기업이 빼가서 그렇게 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만연합니다. 정말 기업이 기술 탈취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아이디어는 기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페이스북이 스냅챗이라고 하는 비디오 채팅 회사가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위에다가 재미있는 에모지콘을 얹거나 일종의 AR을 해가지고 재밌게 하는 기능들을 했더니 페이스북이 스냅챗한테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근데 스냅챗은 나는 니네한테 사업하기 싫다. 나 IPO 하겠다. IPO 해서 독자적으로 나가자마자 페이스북이 그 유사한 기능들을 다 페이스북의 동영상에다가 채택을 해서 베낀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저 각각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지 먼저 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특허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잘 보호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